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 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자성어를 배우는 날인데, 자, 여러분 토픽 공부 잘 하고 있어요? 네, 아직 8월이지만 10월까지 시간이 한 50일 정도 남았나요? 50일.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들 중에, 선생님,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걱정만 하고, 네, 불안해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럴 시간에 단어 하나라도 더 보고, 더 공부를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걱정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월에 내 목표한 그 급수를 따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다음에 더 좋은 점수를 딸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불안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친구들은 다음에도 또 같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을 믿고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이 사자성어 한 5개 정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재미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자성어는 사면초가입니다. 자, 옛날에, 아주 옛날에 중국에서 초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나라가 있는데요. 이 두 나라가 싸우는 과정에서 나온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 사자성어를 서치해 보면 찾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간단히 살펴보면 사는 for를 이야기하고요. 면은 곳을 이야기하고 초는 초나라, 가는 여러분 가요 할 때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곳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 초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들린다라는 뜻이어서 자,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 쓰여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힘든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면초가가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여러분 왜 기업들, 회사와 관련해서 이 사자성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지금은 메타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페이스북이었죠. 네,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쵸?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렇다고 누가 또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럴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사면초가에 빠지다. 그래서 어디에 빠지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 페이스북이 사면초가에 빠지다. 자, 또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범인이 있는데 범인 알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인이라고 하죠. 네, 범인이 사면초가에 빠지다라고 하면 무슨 뜻인가요? 네, 경찰들이 그 범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제 찾아서 점점 이 범인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경찰이 있고 여기도 경찰이 있고 여기도 경찰이 있고 여기도 경찰이 있고 네,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힘든 상황, 이것을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면초가에 빠지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네, 여러분 이 역사 이야기를 알면 또 재미있게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자성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자성어는 사상누각이라는 건데요. 자, 여기 사는 모래를 이야기해요. 모래. 샌드 있죠?
모래 위, 상이라고 하면 위고요. 모래 위에 누각이 있다라고 해서 자, 그림을 보여줄게요. 이게 모래죠? 네, 모래고 모래 위에 뭐가 있다고요? 네, 이렇게 누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래 위에 이런 누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누각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무너지겠죠? 이렇게 무너질 거예요. 그쵸? 무너질 거예요. 왜요? 모래는 너무 약해요. 그쵸? 여기에 어떠한 건물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기초. 베이스가 너무 약해서 오랫동안 long time 가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를 쓸까요? 자, 사상 누각이 되지 않도록. 자, 되지 않도록은 뭐와 같은 뜻이죠? 되지 않게. 그쵸? 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돼? 기초를 튼튼히 strong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픽 단어를 정말 조금 알아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요. 그쵸? 기초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급하니까 54번을 막 공부해요. 잘 될까요, 여러분? 54번을 잘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단어와 기초 문법이 없기 때문에 54번을 배워도 굉장히 많은 미스테이크가 있을 거예요. 그쵸?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사상 누각이 되면 안 된다. 네, 그쵸?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사상 누각이 되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한다. 네, 토픽 단어를 외우지 않고 54번만 공부하는 것은 사상 누각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세 번째 사자성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상가상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예요. 자, 설은 여러분 눈을 이야기합니다. 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눈. 아까 상은 위라고 했죠? 눈 위에 가는 플러스를 이야기해요. 더하다. 무엇을 더하나요? 자, 이게 바로 설인데요. 영어로 frost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면 이렇게 눈이 많이 왔죠? 눈이 많이 왔는데 눈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네, 이렇게 얼음처럼 서리가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눈 많이 왔으니까 이거 좋은 뜻 아니에요? 눈 위에 막 눈 있고 아이스 있고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설상가상이라고 하면 자, 여기 보면 눈 위에 다시 서리, 아까 frost라고 했죠? 서리가 또 내려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이 연속으로 하면 계속 이어서 여러 번, 한 번 아니고 여러 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번 일어난다. 알겠죠? 여러분이 눈 좋아한다고 이거 좋은 뜻이에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여러 번 일어난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중요한 인터뷰가 있어요. 면접 날인데 비도 오고 오늘 예쁘게 입었는데 비 오면 조금 짜증나잖아요. 그쵸? 그런데 비도 오고 또 플러스 안 좋은 거 뭐예요? 아, 우산도 없어요. 그럴 때 여기 앞에 설상가상으로 우산도 없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자, 이건 또 많이 쓸 수 있겠죠. 오늘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설상가상으로 휴대폰도 안 가지고 왔어. 뭐 이렇게 나쁜데 더 나쁜 거 같이 생겨요 라고 할 때 설상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네, 꼭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럼 다음 사자성어 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수방관인데요. 수수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알죠? 팔짱 이렇게 끼는 거. 팔짱을 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여러분 관람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뭐 관람하다, 그쵸? 관계 이런 거. 이게 뭐예요? 다 보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옆에서 보기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친구들이 막 싸워 여러분. 친구들이 싸우는데 이분 지난번에 나오셨는데 이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는 거예요. 보고만. 그쵸? 그래서 무슨 뜻인가요?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자, 좀 어려운데 간섭하다라는 것은 왜 무슨 일이야? 왜 싸워? 이렇게 한다거나 에이 싸우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너네 싸워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 둔다. 이것이 수수방관이죠. 수수방관. 자, 수수방관은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겠죠.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뉴스에서 불이 났다거나 아니면 뭐 누가 누구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모른 척하고 그냥 가거나 아니면 옆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폭행이 뭐예요? 때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폭행이 이어졌는데도 이즈 계속되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사람들의 모습. 수수방관이 뭐라고요?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촬영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안 좋지만 요즘 사람들은 남들에게 별로 관심이 많이 없죠. 그쵸?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냥 모른 척하거나 수수방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쓰는 사자성어고요.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사자성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시기상조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시기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타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시기가 자 이르다 알죠? 이르다, 빠르다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시기, 그러니까 굿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 그 일을 하기에는 좋은 그 타임은 아닌 것 같아 이럴 때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타임이 빨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래 만났지만 결혼은 아직 시기상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오래 만났어요. 오래 만났지만 결혼을 하기에는 아직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니에요. 네, 적절한 시기가 아니에요. 아직 조금 일러요, 빨라요 이런 뜻이에요. 자, 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자 코로나 때문에 아직 여러 나라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으니까 해외여행을 가기에는 조금 타임이 아직 좀 적절한 때가 좋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5가지를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이 5가지는 토픽 그리고 한국 사람들 뭐 뉴스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니까 평소에 잘 알고 있으면 좋겠지요. 그쵸? 자, 이 사자성어는 뭐 토픽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한국어를 좀 고급 수준으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사자성어를 또 많이 알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지 않으니까 잘 정리해두고 여러분 어디 뭐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 배운 표현을 사용하면 아마 깜짝 놀라겠죠.
네, 오늘도 아주 고생 많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이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부탁해요. 여러분, 안녕!